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는 임상통합암학회라고 의사, 한의사, 일부 약사 이렇게 의료인들이 공부하는 모임에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유명하신 삼성의료원에서 혈액종양내과 하시던 유영석 원장님,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연구소에 미국에 가서 암 연구, 항암제, 천연물 항암제 연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독특한 이력이 있죠. 그분의 강의 중에 이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뭐 저야 이렇게 치료만 하지 암세포를 배양해보고 막 이런 거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만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걸 해봤다고 해요. 근데 암 연구를 하려니까 암세포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암세포를 구해와서 이거를 많이 준비해 놔야 되죠. 또 몇백 명한테 써보고 또 이 약제 넣어보고 막 하는데 이 암세포를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우리하고 좀 듣던 바하고 좀 다르죠. 암은 이 난리를 쳐도 막 살아나고 천하에 최고로 독한 약을 써도 기어이 또 살아난다는데 이 암세포를 유지하기가 제일 힘들어서 돈이 제일 많이 든대요. 아무튼 이게 살기가 힘들대요. 그 대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온도, 습도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는 순간 얘는 진짜 불사조처럼 잘 자란대요. 가지고 막 이 그릇을 넘어나까지 막 계속 증식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 뒷부분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암의 공포입니다. 이 녀석이 웬만해서도 이렇게 자라나니까. 끝도 없이 막. 탐욕에 끝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암말이 중요해요. 웬만해서는 얘가 살기가 어떤 세포보다 기르기가 힘들대요. 암세포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조건이면 암세포가 기르기가 힘들다. 그게 지금 아까 말한 후성유전학에서 발견한, 최근에 유전학은 후성유전학이 뭐 훨씬 발전한 새로운 학문이고,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라고 해서 이게 위에서, 여기 위에서, 꼭대기 위에서 바라보듯이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스위치를 끌 것인가 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요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입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조건, 그거를 뭐 환경이라고 할게요. 이 환경만 제대로 생명의 원리에 맞게 갖추면 암은 막 자라라고 고사를 지내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은 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이름이 있어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이건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DNA가 아니다. 브루스 립턴이라는 유명한 세포 생물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40대에 대통령이 됐던 최고의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idiot, the problem is economy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보 천치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그거를 계속 강조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비슷하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유전자의 DNA가 아니라 DNA는 그냥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하여 설계도일 뿐
설계도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3개의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또는 안전 금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후성유전학 시간 제가 목요일 날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웬만하면 DNA의 설계도가 직접 나가기 위해서는 이 3번의 금고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게 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 있고요. 두 번째, 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공기고요. 좋은 물이고요. 좋은 음식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가지 측면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효용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빛의 측면은 뭐냐면요. 내 힘이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물 있는 거 이렇게 이 정도 쓰고야 뭐 또 음식도 그 음식을 살 기본적인 비용만 있으면 먹으면 돼요. 내 힘이 거의 안 된다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림자는 100% 의존적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공기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누리다가 요 옆에서 무슨 공해가 나오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와버리면 말짱 꽝 또는 거꾸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서 이 좋은 곳을 계속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대신 그러나 이 조건이 주어진 곳에 있다면 이건 천혜의 보너스이죠.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만을 찾다는 것은 불안정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내적인 환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와 갈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과 관련하여서 아까 암은 재수없어서 누가 기침한 것에 그 암세포가 나한테 전염돼 가지고 걸리고 그런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내부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5년, 10년, 20년 돼 가지고 바뀐 어떤 것인데 내적인 환경이 그것을 많이 결정해요. 네. 볼까요? 암과 관련하여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저산소, 저체온, 또 노폐물 정체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증상세포가 정상적인 산소 대사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산소 없이도 어떻게 죽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하고 막 뒤지다 보니까 산소 없이도 사는 방식이 우리 내부 안에 우리 인간의 유전자의 도서관 중에 수많은 종류의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고 등이 있는데 그중에 산소 없이도 살아남는 방식의 유전자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암세포가 찾아낸 거예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적은 환경이 되면 세포가 정상세포가 죽기도 하지만 어떤 세포는 안 죽으려고 막 찾다가 산소 없이 사는 방법도 있네 라고 해서 그것을 학습해 가지고 유전자를 표현형을 스스로 바꾼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암세포가 된 거예요. 암세포는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인 암을 없애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안 없어지면 또 그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이 용어 정도까지는 의학을 안 배워도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인데 만성염증일 때 암이 자라나기 쉽고 암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성염증일 때 다른 치료제가 잘 안 듣는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팩터인데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가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치유 효과가 연결돼서 있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이 산소를 좀 더 많이 하고 체온도 높일 수 있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게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100% 의존적이고 또 문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전 세계적으로 공기 좋은 곳, 물 맑은 곳에 사는 사람은 암이 거의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에 의하면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사는 사람에게 그 동네의 암 발병률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절대 변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이지만 진짜 반드시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말초신경의 혈관이나가 이렇게 확 수축돼 가지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 못 받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하는 따뜻한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고요. 노폐물이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쌓이게 돼요. 아무리 외적인 조건으로 이게 되어도 내 내부가 이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뭐 요건 안 한 것보다는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림자는 오래 걸리고요. 귀찮고요. 막연해요. 막연하단 말은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눈에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도 그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오래된 죄책감 또는 분노심, 복수심 이런 덩어리가 돌멩이처럼 앉아 있는 거를 이거를 풀어내는 게 그렇게 빨리 금방 그런 거 내려놔.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려고 툭 내려놔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자고 할 때 귀찮고요. 또 아프고요. 막 괴롭고 이렇습니다. 이런 점이 그림자예요.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의 측면, 장점은 뭐냐면 100% 주체적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와 갈등이 세상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만성염증이라고 했습니다. 급성염증은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해 착한 염증이라고 하듯이 필요합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그쪽에 이겨내려고 면역세포가 막 하고 혈액이 많이 가서 빨개지고 붓고 좀 아프고 열나고 하는 건 이건 꼭 필요한 염증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만성염증은 급성염증하고는 영 다른데요. 그런 게 오래될 때의 문제입니다. 오래되면.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소위 저는 종교는 어느 종교 하나만이 아니라 다 좋아하는데요. 성경책에 나오듯이 그날 속상한 일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게 오래가면 큰 병통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고 익히고 이미 있는 거를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암 치유의 충분 조건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고 이게 없이는 아까 같이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하자 이 내용이고요. 이 두 개를 같이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히포크라테스 같은 분이 엉뚱한 소리를 했을 리가 없고 또 동양의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또는 아까 고집불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암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 암 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넌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 빠르게 증식하는 미숙한 세포들이 있어요. 미숙한 암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암세포라면 여기만 암세포로 알았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줄을 최근에서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 1%나 2%는 암 줄기세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하고는 영 다르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같이 막 빠르게 분열 증식 한도 끝도 없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암제는 이름을 좀 틀렸다고 하죠. 항증식제입니다. 항증식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뭔가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없애는 약이에요. 근데 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건강한 세포 중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거는 항암제를 쓰면 그래도 박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모발세포가 그렇고, 근데 모발 정도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생식세포도 빨리 없어져요. 생식도 그럼 애도 다 나왔으니까 포기해도 된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점막세포. 근데 점막은 면역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빠르게 증식하는 암을 잡자고 면역을 손상시킨다는 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골수세포. 골수 안에서 백혈구를 만들잖아요. 백혈구에서 뭐 T세포다, NK세포다를 만드는데 그게 암을 치유하는 핵심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 걔를 희생해 가면서 빠르게 증식관을 없앤다는 것이 이제 이게 참 선택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인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걸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1, 2%에 달하는 암 줄기세포는 절대 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씨앗처럼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녀석들을 막 독극물이나 방사선으로 샥 없애고 나면 주변이 너무 없어졌네? 그러면은 일시에 생식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쑥 만들어 버려요. 두 번째 만든 녀석은 그 전에 암세포보다 훨씬 기존의 항암제의 내성을 강하게 가진 것을 만들어요. 더 싸나워진 녀석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발이 되고 나면 재발의 주 원인을 이 암 줄기세포로 하는데요. 재발 전이. 난방에서도 그러니까 재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치료율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얘는 빠르게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증식하는 약을 한 트럭을 가다 부어도 꼼짝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파수처럼 여기에 KBS를 맞춰서 보면 뭐 영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MBC를 맞추면은 노래를 부른다 합시다. 난 노래를 듣고 싶은데 하고 여기를 해도 안 나오니까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안 되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이거하고 이것의 주파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암 줄기세포를. 재발 전이 된 사람, 뭐 소위 말해 3기, 4기 이상이 된 사람들은 전부 핵심을 여기에다 두어야 돼요. 이것도 없애는 것을 플러스 알파로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암 줄기세포를 핵심으로 없애는 방법이 이 내적인 환경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울 내용은 습관을 바꾸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항암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5가지의 습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 대한 습관.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습관.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습관. 네 번째, 운동에 대한 습관. 다섯 번째, 대인관계에 대한 습관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란 말이 왜 여기에 등장하냐면요. 암은 표피적인 표면의 병은 아니잖아요. 깊은 병이잖아요. 그리고 암은 유전자 변형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어디서 삽니까? 핵 속의 DNA에 사는데요. 우리가 핵 속의 DNA를 의식할 수 있냐고요. 의식하지 못하는 동네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의식 동네에 살아요. 유전자는. 유전자에 변형된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식 정도가 아니라 무의식까지 고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포의 기억이 바뀌어야 된다. 무의식까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왜 기억이라고 했냐면요. 암세포는 아까 원래 뇌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음식을 하나 먹으면 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세포를 막 만들고 또 그게 역할하도록 싱싱하게 역할하도록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음식을 먹었는데 암세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게 암 환우분들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건강 쪽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호 전달 체계라고 그래요. 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세포가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몸은 안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몇 번의 회로처럼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이러면 안 되니까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암세포를 만든단 말이거든요. 이 신호 전달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신호 전달 체계를. 이 신호 전달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 신호 전달의 방식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콩팥이 피를 0.9리터 걸렀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방금 1리터 걸르고 이걸 우리가 의식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이 안 되는 것일수록 중요해요. 의식이 되는 것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잠재의식, 무의식이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 몸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기는 무슨 생각, 막 분석 이런 거라면 요 밑에 여기가 감성이고요. 요 밑은 뭐 무의식이라 해도 좋고 뭐 직관이라 해도 좋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이런 무의식의 세포의 기억, 무의식까지 변화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 5년간 하다가 한 달 안 했다고 뭐 처음처럼 이걸 두 바퀴 돌려야 되나,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러지 않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게 뭐냐면 세포가 기억하고 있게 그래요. 무의식이 변화돼서 그래요. 저절로 하듯이 돼요. 요거를 잡아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그게 무의식이고 세포의 기억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신호전달체가 이렇게 기억한 거를 이렇게 제대로 기억하는 회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게 바뀌었다는 게 세포의 기억과 이거는 알아차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허당해요. 너무 좋은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 좋다.
아름다운 추억에 불과해요. 거기서 요거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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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행을 해야겠다. 산행을 하면 좋다는 것이 머리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어쩌다 한번 갔더니 확실히 좋아. 갈 때는 좀 찌뿌둥했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것 갖고는 암 치유하는데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까 운전하듯이, 여기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전하듯이. 요게 안 되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해봤다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녹즙을 먹으라 그러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라 그러고, 운동을 하는 일을 악물고 열심히 했고만 변하지도 않더라. 아유,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연 치유고 웃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원리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이 해줄 수 없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가슴, 배라고 하는데 머리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거는 진짜 뛰어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힘이고요. 또 그 다음에 가슴에 정말 복수심이 됐던 죄책감이 됐던 큰 엉어리가 있어. 웬만하면 그걸 좀 풀어보자 해도 됐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라. 훈련이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도 최소 한 20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뛰어난 사람은 가슴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도 이거보다는 좀 힘들지만 가능하기도 해요. 그 두 개는 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크다는 뜻인데 습관은 누가 대신 습관을 들여주겠어요? 오로지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감정의 엉어리를 풀어주는 건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가능성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습관은 오로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해가지고 완치되시면 저한테 또 주마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지만 저는 그 감사 해낸 것의 90%는 본인이 해내신 거예요. 다만 길 안내를 잘 해준 것도 큰 역할이라면 그 정도의 감사는 의미가 있겠지만 안 나아도 제 탓이 아니고요. 주마님 탓이 아니에요. 본인의 탓이에요. 이 말이 되게 싸늘하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치지 못할 습관이 있을 뿐이다가 아니라 고집불통이 있을 뿐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암을 어떻게 하면 낫는지 세포생물학 또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저도 공부를 꽤나 많이 해서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암 전문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 만치 제가 한의사지만 나름 그게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엄청 매진해서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효용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좋은 약이나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노력을 하겠지만 요 밑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밑에가 본인이 해내는 습관의 영역이 없이는 모든 게 허사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기에서 배우는 많은 것.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항암을 미루더라도 라이트는 절대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아이고 항암은 당연히 해야지 거기 일주 연기하면 난리 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런 거는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쉴래요.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해서 하셔야 돼.
뒤에 누워서라도 하셔야 돼요. 이 치료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 점을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생명의 현상에서 중요한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암 전이 재발해 있는 분들은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것일수록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보너스로 하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왜 이게 어렵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닭이 알을 21일간 품고 있으면 이게 딱 깨나서 생명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2일이면 21일이 한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2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10분의 1 탁탁탁 쪼개지고 한 5일 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면 중도에 포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20날 23시간 동안 아무런 표가 안 나요. 그래서 1시간만 더 품고 있으면 이게 깨질 수 있을 텐데 아유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막연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불안해하거나 다른 데를 헤맬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저의 교육도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 주마니아 님이 화요일 날 하는 교육 이런 거는 한번 들은 것들아 하더라도 또 들으시고요. 또 들으시고요. 또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머리로 듣고 그 다음엔 가슴으로 듣고 그 다음엔 배로 듣고 그 다음엔 뼈로 듣고 피부로 듣고 피로 듣고 이렇게 저 깊은 무의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뭐 아이돌 그룹도 그렇게 훈련시킨다 하더라고요. 막 몇 년 동안 연습해서 첫 무대 나가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가사를 까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춤을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자는 중에 무의식적만 남잖아요. 자다가 느닷없이 깨워가지고 네 파트 불러봐 이렇게 한대요. 자다가 깨서도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야지 긴장할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포의 기억을 바꾸고 무의식까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이 자다가 깨서도 바로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최소 100일 이상은 걸린다고 돼 있어요. 습관이라는 습자가 그렇죠. 이게 날개 위에다가 흰백인데 옛날 글자는 일백백으로 돼 있어요. 날개짓을 100번쯤 하면 저걸로 가야지 하면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듯이 이렇게 할 겁니다. 이 5가지가 생명현상에 매우 직결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호흡은 뭐 한 3분 이상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죠. 너무나 생명에 직결돼요. 잠도 한 3일간 안 재우면 대부분 사람이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은 마실 음자에다 먹을 식자를 쓰는데 물은 한 일주일 안 먹으면 대부분 사람이 탈진해서 사망하는 수가 있고요. 음식은 한 달 정도 보통 사람이. 음식 중요하죠.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운동은 뭐 한 달 정도 안 한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생명현상이 무너지고요. 대인관계 습관을 안 바꾼다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한 석 달 그런다 하더라도. 급하기로는 여기인데 영향력의 크기는 여기로 거꾸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인관계 습관이 힘들잖아요. 그 남편을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아버지를 보면 힘들고 엄마만 생각하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계속 있으면 그게 만성염증을 만들어요. 계속. 이게 안 되면 호흡이 잘 되겠습니까? 누구 보면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무서운데 호흡이 잘 되겠냐고요. 잠이 깊게 오겠냐고요. 이거는 이 모든 걸 덮는 깊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도 그래요. 운동하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호흡도 좀 깊어지고 또 잠도 그러다 보면 잘 자고 햇볕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은 이렇게 순서예요. 긴급하게 순서는 여기, 영향력은 이렇게 순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우선 이 습관을 큰 돌멩이라고 치고 바윗돌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갈이라고 치고 나머지 모래도 넣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모래와 자갈과 바위돌 3개가 다 필요한데 이거를 제일 충실하게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에는 수순이 중요해요. 먼저 모래를 채워버리면 자갈이나 돌멩이를 넣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넣고 자갈 넣으면 사이사이에 들어가고요. 모래를 넣으면 이런 사이사이에 또 꽉 차요. 이게 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3가지를 제일 많이 넣은 사람한테 우리 공주를 주고 나라의 재산을 반을 주겠다. 이랬을 때 큰 거부터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큰 게 이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라고 하면 좀 힘겨워해요. 이게 암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지만 여기서부터 바꿔나가야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잘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관계 의사소통법, 갈등을 푸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텐데요. 더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간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안 하고 그럼 저는 막 미치겠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구나 하고 내가 답답해요. 그건 좀 미뤄도 돼요. 이런 것을 최고의 고수가 될 정도로 의사소통법의 달인이 되셔야 되고요. 갈등 해소에는 이 세상에 험한 놈들이 나를 다 건드려도 나를 지키고 그게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나는 키우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암도 그 과정 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암을 낳은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을 봤더니 옛날의 삶과 180도 바뀌었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180도.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죠. 옛날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옛날하고 180도 달라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전에 하던 거를 그 습관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낯섦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어색하고요. 낯설어요. 귀찮아. 나 편한 대로 하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호흡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음식 먹던 대로 먹을게요. 운동 피곤하면 이럴 때는 쉴래요. 막 이렇게 하던 거를 운동을 그렇다고 막 피골이가 쌓이게 하자는 뜻은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하고 쌓여서 지금 병이 된 거라고 보시고 예전에 너무 운동을 과로했던 사람 운동을 좀 줄이는 습관을 바꿔야 될 거고요. 옛날에 너무 안 했던 사람은 하도록 습관을 바꿔야 될 거예요. 180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누가 힘들게 하면 에이씨 하고 관둬버리는 사람은 소통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는 낯섦을 만나는 과정이고 어색한 과정이다. 뭐 하는 거야? 생고생을 하네?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습관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과학에서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자동적인 반응이잖아요. 아까 우리 주마니아님이 얘기했듯이 자율신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이런 말이고요. 자동적 반응, 습관, 자율신경, 자연치유 다 같은 말입니다. 자연치유란 꼭 녹즙, 채소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연치유의 한 분야로 매우 중요하고요. 더 큰 의미로는 스스로 그러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거대한 이것들은 자동적인 반응인 습관과 다 같은 파장인데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과학으로는. 세포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산에 간다. 아침 7시? 그러면 산에 간다로 이렇게 링크를 해서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뇌과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한 번 6시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고요. fMRI라고 펑셔널 MRI에 그게 나오는데요. 한 번 하면 딱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 순간 바로 없어져요.
또 하고잖아요. 아침 6시에 또 이게 100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100번이 귀찮고 했는데 또 하기 싫고 했는데 또 하기 싫겠지만 그걸 한 100번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되게 이렇게 뉴런을 연결하는 게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들어있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 이것은 또 한 번 이렇게 안 한다고 이게 딱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안 한다고 해도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 100번쯤 하면서 마지막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뉴런 붙은 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생살을 찢어 뜯는 것 같다고 해요. 잡아 뜯을 때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고요. 반발심이 들어요. 아이씨, 내 평상시 할까? 그만 좀 하세요. 하라고 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화를 내요. 누군가에게. 하라고 한 사람한테. 그거를 그때가 변하기 되게 일부 직전이에요. 너무 죽기보다 하기 싫을 때가 요 마지막 순간에 되게 그래요. 네. 그렇게 이미 돼 있던 거를 100번을 걸쳐서 이렇게 잡아 뜯고 새로운 거를 100번을 걸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조물주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힘든 것 같지만 이렇기 때문에 생명이 안정성이 있어요. 한번 뭐 변화가 왔다고 획 변하고 이쪽으로 왔다고 이렇게 변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너무 취약해요. 100번쯤은 반복해야 안전한가 100번쯤 해야 확실하게 안전하구나. 이렇게 우리 몸은 생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습관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습관을 그래서 몇 번 해보고 나 이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짜증나고요. 더 잠이 안 오고요. 더 피곤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말일지를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요 5가지를 꾸준히 연습해서 자동적으로 되게 되면 그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으실 거예요. 진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좋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요. 가장 근본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원래는 그래서 100일 코스로 제가 한 10몇 년 운영을 해왔는데요. 아마 하는 분들이 석 달 반, 한 4달 코스로 하자고 하면, 이제 우리 주만이아님도 아마 한우셨으니까 아마 거의 등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소는 한 달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긋하지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 달이라고 잡았지만, 한 달 안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 안에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의 첫 걸음 정도까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습관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가 해드릴 거니까, 돈이 없어 어떻다, 라이트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핑계가 안 됩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후성유전학에서 말하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가 80%의 암은 스위치를 끈 거를 켜고 켜진 거를 끄면 낫는다라고 돼 있어요. 20%의 암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하나가 아예 없어버리거나 막 이상한 게 붙어 있어버리거나 이런 건데, 이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거는 여기 계신 분은 100%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표현형을 스위치를 끄고 켜를 바꾸고 나면 다 나을 수 있는 병의 범주에 드신다는 뜻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저녁 시간 7시부터 9시 반까지 밤에 이거 하고요.
이제 수요일 날 월수금 다음 주 다 아침에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오전 교육이 있고요. 오후에는 수련이 있습니다. 꾸준히 빠지지 마시고 화요일, 목요일 강의가 있습니다. 주마니아님 강의 있고요. 그 중에 한 주는 저도 같이 하고요. 목요일은 제가 쭉 오전에 강의합니다. 스케줄표를 보시고 아무리 피곤하셔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습관을 효율적으로 빨리 만드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